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사는 한국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폴란드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방산이 잭팟을 터뜨릴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최대한 빨리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73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액은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173억 달러로 껑충 뛰었으며 말 그대로 폴란드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주권과 안보를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되겠다며 불법 이민과 유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과 EU와 관계를 지원하겠지만 폴란드의 권한을 빼앗는 데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폴란드군을 EU에서 가장 큰 군대로 키우고 한국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며 외교와 안보 그리고 산업 협력에서 긴밀한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폴란드 K2 수출은 길었던 시간 동안 정말 굴곡이 많았으며 앞으로는 폴란드에서 생산된 K2 PL 전차를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에서 벗어나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통해 폴란드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식이며 폴란드가 한국을 주요 방산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이 한국산 K2를 적극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으나 미국산 에이브럼스 배치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에이브럼스 전차의 가스터빈 엔진을 보수하고 수리할 업체가 없으며 가스터빈 엔진은 조용하면서 힘이 세다는 강점이 있지만 정비 난도는 항공기 엔진에 비견될 정도로 높고 고열로 인해 부품 수명도 짧습니다.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유럽 내 생산과 유지보수 거점을 두고 현지 방산업체와 협력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유지보수 문제에서 자유로운 흑표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 육군의 핵심 전투부대 중 하나인 제15 자비샤크 기계화여단의 흑표를 대량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국군의 나렉 K2를 본 폴란드 국민 반응 보겠습니다. 훌륭한 전차일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곧 K2를 자체 생산하여 유럽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독일산 레오파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며 특히 가성비 부분에서는 입 아프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세대 간 격차가 날 정도의 완성도가 아니라면 결국 수량에서 앞서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독일은 1년에 20대도 보장 못할 정도이며 미국조차도 독일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한국은 주문하는 수량을 납기일보다 더 빨리 납품했으며 무엇보다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 시설까지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K2 흑표가 가격 대비 훌륭한 가치라는 표현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독일이 레오파드를 1년에 20대 정도 생산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생산 라인을 그리스로 옮겨 전차 생산 공장이 없으며 지금 최신 전차라고 말하는 레오파드 2A8은 기존에 있던 전차를 업그레이드한 거지 새로 생산한 게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탱크 배틀에서 보여준 K2 흑표의 퍼포먼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멀리서 날아오는 다양한 드론에게 공격당할 텐데 여기에 대한 장비도 보강해야 합니다. 드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도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더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초대형 전차 챌린지를 보러 이제 해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이런 대회의 강자였죠. 이제는 폴란드에서 다양한 전차를 볼 수 있습니다. K2,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PT-91 등 사람들을 초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겁니다.
멋진 행사이고 폴란드 군대를 위한 훌륭한 홍보가 될 겁니다.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는 동북 지역의 K2 전차로 대비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잇는 수바우키 회랑을 지킬 유일한 전차입니다. 전차는 적 전선을 돌파하는 무기체계이며 과거의 기마병 역할을 전차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 대의 전차가 터져나간다고 하는데 전차가 없으면 그 역할을 보병이 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K2와 레오파드 포탑을 비교해보면 K2는 무인 포탑인 것처럼 높이가 매우 낮습니다. 16사단이 있는 평야와 산악지대에는 기동력이 좋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K2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5세대 카본 세라믹 장갑과 하드킬 시스템을 추가한 K2PL이 레오파드 깡통 버전보다 저렴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국산 K2 전차가 불곰 사업으로 도입한 T-80을 따라서 설계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를 참고했으며 엔진은 레오파드 전차를 역공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260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는 2개 군단 분량인 780대를 보유하려고 했지만 아파치 헬기로 대체하려고 했다가 이 사업마저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2차 계약 조건대로 공급 완료되면 우리는 한국보다 더 많은 K2 전차를 운용하게 됩니다. 폴란드 K2 2차 계약은 동유럽 방산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된 만큼 3차 계약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1차 계약은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에 그쳤지만 2차 계약부터는 국내 생산분과 함께 현지화 버전인 K2PL 60한대도 포함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초도 10대분이 현지에 도착했으며 올해 말까지 고려하면 3년 반 만에 180대를 납품하는 셈입니다. 통상 전차 양산에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로템이 폴란드군의 빠른 전력화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납품한 K2의 가동률이 95%에 달한 것도 현대로템에 대한 믿음을 더한 부분입니다. 전차는 30시간 운용마다 예방정비를 해야 하는데 폴란드군이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사용하면서 수리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차가 멈춰서는 일이 잦았던 것을 고려하면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전차는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게 4단계 정비 교범을 전달하고 내부 정비 부품을 분리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폴란드군의 현장 교육을 도왔습니다. K2 전차의 최초 생산품 검사를 국내에서 진행할 때도 폴란드군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처음 사격을 했을 때 폴란드 군인들은 포사격 설명만 듣고 처음 하는 사격이었지만 전차 형상의 표적 정가운데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폴란드 군인들과 관계자들이 서로 놀라워하며 K2 명중률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신뢰가 쌓여 현지 생산 체제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한국 방산업체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폴란드에 이어서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에서도 K2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북동부 최전선에 위치한 아우구스투프 도시에 K2 전차와 에이브람스 그리고 레오파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자국을 지키는 군사장비들을 공개하면서 폴란드군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Dobrze, pięknie idzie. No bardzo dobrze. O, będzie obrót. Zobaczcie, jak się ładnie obraca, bez najmniejszego problemu. Jedyna pancerna. O! Skoczył bieg!